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장사정포 1만 3천 문이 서울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상황을 분석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이 모든 위협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지? 미사일보다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수천 발의 포탄들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요격한다는 말인가? 서울 수도권에는 무려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죠. 만약 전면적인 포격이 시작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최후의 방패를 완성해 놓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세계가 경악한 그 어떤 나라도 절대 뚫어내지 못할 대한민국의 미친 방어력.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나토 기술자문관 출신으로 지난 35년간 전 세계 군사 방어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해온 전문가입니다. 196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군사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셨고 어머니는 항공우주공학 교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영국 왕립군사대학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미국 MIT에서 국방시스템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 국방부 고급연구 계획국인 다르파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차세대 방어 무기 개발에 참여했어요. 1990년대에는 나토 본부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유럽 각국의 방어체계 통합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프리랜서 군사기술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40여 개국을 돌아다녔죠. 제가 직접 분석하고 테스트해본 방어 시스템만 해도 80여 종에 달합니다. 유럽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부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러시아의 S-400, 중국의 HQ9까지 세계 모든 주요 방어 무기들을 다 경험해봤어요. 미국의 사드 시스템 초기 테스트에도 참여했고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가자지구 실전 데이터 분석도 담당했습니다. 그런 제게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같은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지만 군사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미군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첨단 무기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미군 주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F-16,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보며 한국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과 반도체, 자동차, IT 분야에서의 세계적 성과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군사기술만큼은 여전히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며 독자적인 개발 능력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 주변의 다른 서구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지만 군사기술 면에서는 아직 기술 수입국 수준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3년 11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것이었어요. 회의 안건은 한국의 KAMD 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 검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대충 훑어보고 간단한 의견만 제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라면 기존 미국 기술의 변형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받아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자체 개발했다는 다층 방어 체계의 기술 사양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장사정포 요격은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영역인데 이걸 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를 주도한 독일 출신 분석관에게 더 자세한 기술 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혹시 정보가 과장되었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받아본 300페이지 분량의 상세 기술 보고서를 보고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천궁이 LSAM, MSAM으로 구성된 3단계 완벽한 다층 방어망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자세한 데이터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이 무려 95%를 넘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레이더부터 요격 미사일,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외국의 승인이나 허가, 기술 제재, 부품, 공급 중단 등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주국방 무기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크고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이 현재의 KAMD에 만족하지 않고 LAMD라는 차세대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LAMD 시스템이 2028년에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완벽무결한 방어막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하고 견딜 수 없는 욕구를 느꼈어요. 35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궁금해졌고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 1월 개인 휴가를 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된 것은 제 모든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놀라운 현실이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먼저 한국이 직면한 군사적 현실부터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화롭고 번화한 도시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위험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저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실의 김 과장과 만났어요. 그는 제가 나토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정중하게 대해주었지만 동시에 약간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외국 전문가에게 한국의 안보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마음을 열고 충격적인 현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지하 상황실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서 받은 브리핑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북한은 DMZ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무려 1만 3천 문의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만 3천 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화력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집중적이고 압도적인 포격 위협에 노출된 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브리핑 담당 장교가 보여준 3차원 지도를 보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서울은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시청까지의 직선거리는 불과 52km에 불과해요. 게다가 서울 수도권에는 무려 2,500만 명이 살고 있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거대 도시권 중 하나입니다. 담당 장교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어요. 만약 북한이 1만 3천 문의 장사정포를 동시에 발사한다면 첫 30분 동안에만 약 50만 발의 포탄이 서울 상공을 뒤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50만 발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이 모든 포탄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탄과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높은 궤도로 날아와서 탐지와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하지만 장사정포의 포탄은 극도로 낮은 고도로 빠르게 날아옵니다.
레이더망에 잡히는 시간도 극히 짧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더욱 제한적이에요. 담당 장교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발사 후 요격까지 보통 5분에서 10분의 시간 여유가 있지만 장사정포 포탄은 불과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수십만 발의 포탄을 모두 요격한다는 것은 기존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수많은 방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이런 압도적인 수의 적어도 포탄 집중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은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산발적인 로켓 공격에는 90% 이상의 뛰어난 요격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수백 발씩 날아오는 포화 공격에는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기술과 장비에 완전히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제이고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되어 있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량하거나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운용과 정비도 미군의 승인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만약 미국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든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터키가 러시아제 S-400을 도입했을 때 미국이 F-35 전투기 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었어요. 북한은 기존의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 시스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추가로 대량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 과장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북한이 이 모든 무기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라고 했어요. 장사정포 포격과 함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때까지 동시에 날아온다면 기존 방어체계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협의 종류와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방어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외국에 의존적이라는 게 한국이 직면한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안보 환경에서 과연 2,500만 명의 생명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심장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들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은 2022년 한 해에만 70여 발의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 작전 운용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도 평화로운 서울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안보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김 과장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모든 절망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외국의 도움 없이 순수 한국 기술로 말이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차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과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든 평온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경납고 입구에서부터 첨단 보안 시설들이 눈에 띄었고 곳곳에서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본 적 없는 형태의 미사일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박 박사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처드 박사님,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것들은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KAMD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방어 체계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KAMD는 코리아 에어 앤드 미사일 디펜스의 줄임말로 한국형 다층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박 박사는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3층짜리 방패처럼 3단계의 완벽한 방어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층은 장거리 요격을 담당하는 LSAM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가 가리킨 미사일은 정말 웅장했어요. 이 미사일은 고도 50km 이상 성층권에서 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지거리만 해도 400km가 넘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두 번째 층은 중거리 방어를 맡는 천궁이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고도 20km에서 40km 사이에서 작동하는 요격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 요격에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층이었습니다. 바로 근거리 최종 방어선인 MSAM 시스템이었어요. 박 박사는 특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포탄을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과 달리 포탄은 훨씬 작고 빠르며 비행 경로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동시에 수백 발씩 날아오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정확히 격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박 박사는 자신만만하게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MSAM 미사일이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가 작은 점 같은 포탄을 정확히 격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박 박사는 더욱 흥미진진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핵심 기술이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레이더 시스템부터 요격 미사일, 지휘통제 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산화율이 95%를 넘는다고 하더니 정말이었어요. 이는 외국의 승인이나 제재, 부품, 공급 중단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주국방 시스템이라는 의미였죠. 연구진들은 저에게 KAMD의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면서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각각의 위협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레이더들이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탐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탐지한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요격 방안을 자동으로 계산해낸다고 했어요.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서도 몇 초 만에 최적의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요격 미사일 자체의 성능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들은 정확도와 반응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MSAM의 경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중간에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첨단 유도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 95% 이상의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박 박사가 들려준 개발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배우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이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아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IT 기술, 그리고 정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설명했어요. 삼성과 LG의 반도체 기술이 레이더와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활용되었고, 현대중공업의 정밀 제조 기술이 미사일 생산에 응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놀랄 만한 KAMD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박 박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욱 놀라운 미래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바로 LAMD 시스템이었습니다. LAMD는 로우 알티튜드 미사일 디펜스의 줄임말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기존 KAMD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운 초저고도 위협들을 전담하는 혁신적인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다연장 로켓이나 소형 무인기, 순항미사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무기들까지 모든 저고도 위협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 박사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LAMD가 2028년에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하늘에서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방어막을 갖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기술 독립국이었던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전쟁 상황에서 정말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5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볼 때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막상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수없이 발생하죠. 특히 북한의 포화 공격처럼 동시에 수천 발이 날아오는 극한 상황에서도 과연 KAMD가 100% 방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솔직한 의문들을 직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간 조금 경직되었어요. 아마도 외국 전문가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북한이 정말로 1만 3천 문의 장사정포를 동시에 발사해서 첫 30분 동안 50만 발의 포탄이 쏟아진다면 KAMD 시스템이 과연 모든 포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국장의 답변은 예상보다 훨씬 솔직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KAMD만으로는 솔직히 100% 완벽한 방어는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70% 이상의 포탄은 확실히 요격할 수 있고 LAMD가 완성되면 95% 이상의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95%로는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나머지 5%가 뚫고 들어와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면 북한도 분명히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격 수단을 개발할 것이 뻔했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기능을 가진 순항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만 무기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이런 차세대 위협들과 끝없는 기술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다른 심각한 우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방어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극도로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실전 상황에서 복잡한 첨단 시스템을 완벽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몇 초, 몇 분의 차이로 성패가 완전히 갈리는 극한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무기와 시스템이 있어도 인간이 제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특히 한국처럼 징병제 국가에서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장기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과연 한국이 그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미국조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고, 그것도 완전한 방어가 아닌 제한적인 방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한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미국만큼 국방비를 무제한 투입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95% 국산 화율이라는 것도 결국 핵심 소재나 부품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반도체나 정밀 센서 같은 첨단 부품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국제적 제재나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려들을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첫째, 한국은 반도체와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레이더, 센서, 컴퓨터 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시간 정보 처리와 통신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셋째, 한국 군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적응력이 첨단 무기 시스템 운용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게임에 익숙해져 있어서 복잡한 디지털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론적 설명과 현실적 적용 사이에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간격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했어요.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테스트 결과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같은 검증 가능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처음에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제가 나토 고위 자문관이라는 신분을 재차 강조하고 상호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설득하자 일부 제한적인 자료를 공개해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받아본 그 자료들을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한국의 진짜 기술적 실력과 준비 상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실전 상황에서의 KAMD 시스템 작동 모습이 제 모든 의심과 편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특별한 제안으로 실제 KAMD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해상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외국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참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하루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충남 태안의 한 군사기지에 도착했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어둠 속에서도 기지 안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기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준비 작업 소리들을 들으면서 한국군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김 대령은 오늘 실시될 훈련의 상세한 시나리오를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 공격을 가정한 가상의 전쟁 상황에서 KAMD 시스템의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총 24발의 다양한 모의 표적이 서로 다른 각도, 고도, 속도로 연속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북한의 포화 공격 상황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재현한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저는 중앙지휘통제실로 안내되어 마치 우주선 조종실을 연상시키는 첨단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곡면 스크린들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작전 요원들이 각각의 컴퓨터 앞에 앉아 고도로 집중된 표정으로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상의 정밀한 3차원 지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레이더 탐지 범위와 각종 미사일 배치 위치가 다양한 색깔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저에게 작전실의 각 구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왼쪽은 레이더 및 탐지 담당, 중앙은 상황 분석 및 지휘 통제, 오른쪽은 요격 미사일 발사 통제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한다고 설명했어요.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첫 번째 모의 표적이 발사되었어요. 스크린 상에 작은 빨간 점이 나타나더니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고 모든 작전 요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각자의 임무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목표물을 탐지한 지 불과 2초 만에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이 표적의 종류, 위협도, 예상 궤도를 완벽하게 분석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3초 후 가장 효율적인 요격 방안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냈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탐지로부터 불과 7초 후였어요. MSAM 미사일이 하얀 연기 꼬리를 남기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중앙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요격 미사일이 빨간색 목표물을 향해 정확한 궤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8초 후, 두 점이 만나는 순간 화면에 밝은 섬광이 터졌어요. 완벽한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잠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물이 불과 3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요격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수많은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최적의 해답을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1번째와 12번째 목표물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모의 표적은 의도적으로 불과 3초 차이로 거의 동시에 발사되어 매우 유사한 비행 궤도로 날아왔어요. 일반적인 방어 시스템이라면 두 표적을 혼동하거나 하나를 놓칠 수 있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KAMD 시스템은 완벽하게 두 목표물을 구분해냈습니다. 레이더가 각각의 미세한 특성 차이를 정확히 분석했고 지휘통제 시스템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요격 미사일을 각각 최적의 타이밍에 발사했어요. 두 요격 미사일이 하늘에서 만개하는 꽃처럼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훈련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시나리오들이 연출되었어요. 5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포화 공격 상황, 고도와 속도가 서로 다른 혼합 공격, 그리고 기만 표적이 포함된 복합 위협까지 다양한 상황들이 테스트되었습니다. 하지만 KAMD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결과적으로 훈련이 끝날 때까지 총 24발 중 23발이 성공적으로 요격되었습니다. 성공률 96%라는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실패한 한 발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예정된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고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시한 총 80여 차례의 유사한 훈련에서 평균 성공률이 94%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는 세계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깊이 감동시킨 것은 시스템의 뛰어난 성능보다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작전 요원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진정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무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한 기술로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젊은 중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외국 무기로 나라를 지켜야 했지만 저희는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으로 우리 땅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성능 향상이나 경제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함께 높여주는 정신적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LAMD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어요. 시제품 단계의 LAMD 시스템들이 활발하게 테스트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완전히 예상치 못한 실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문 6일째 되는 날 새벽, 북한이 갑자기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한 것이었어요. 이는 저와 같은 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을 견학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시점에서 벌어진 극도로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발사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국방부는 즉시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운명적으로도 이 긴박한 실제 상황에서 KAMD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얻었어요. 새벽 3시 15분, 저는 긴급 호출을 받고 서울 용산의 국방부 지하통합작전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외국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최고 기밀 시설이었지만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것이었어요. 그곳은 마치 할리우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미래형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원형홀 중앙에는 한반도 전체를 정밀한 3차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떠 있었고 주변 벽면에는 수십 대의 고해상도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작전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고위 장성들과 작전 요원들이 긴급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은 평안북도 철산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SAM 장거리 레이더가 첫 번째 미사일을 탐지한 것은 발사 후 불과 40초 만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작전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십 명의 작전 요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중앙 지휘관에 침착하면서도 권위 있는 음성이 작전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표물 3개 연속 탐지, 첫 번째 예상 낙하 지점 서해 공해상, 두 번째 백령도 서남쪽 20km, 세 번째 연평도 북서쪽 15km, 전체 위협도 높음, 즉시 요격 준비 완료. 저는 그 순간의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와 전문적인 대응 과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작전 요원들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마치 평소 수백 번 연습한 훈련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프로 군인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 미사일은 예상대로 서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국 영토나 영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요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밀한 궤도 분석 결과 이 두 미사일이 한국의 서해 5도 해역 근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거든요. 비록 육지에 직접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한국 영해 내 또는 바로 인근 지역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은 즉시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작동하는 KAMD 시스템의 진짜 위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은 경기도 평택 기지에서 천궁이 미사일이 담당했습니다. 대형 중앙 스크린에서 두 개의 점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숨을 완전히 멈추고 있었어요. 과연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훈련 때처럼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35초 후 스크린에 눈부신 밝은 섬광이 터졌습니다. 완벽한 요격 성공이었어요. 두 번째 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충남 당진의 MSAM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25초 만에 목표물을 정확히 격추했어요. 작전실에서는 잠시 안도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곧바로 다시 엄중한 경계 태세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성공적인 요격이 당연한 결과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KAMD 시스템이 단순한 실험실 기술이나 훈련용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생사가 걸린 위협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실전 검증된 방어 체계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요격 성공 이후의 체계적인 상황 관리였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추가 위협에 대비한 더욱 강화된 경계 태세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이번 요격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향후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작전 장교는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KAMD 시스템의 진짜 혁신적인 장점은 단순히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실전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진화형 적응 시스템이라는 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 새벽의 실전 요격 데이터는 시스템의 알고리즘 개선과 성능 향상에 즉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LAMD 개발팀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긴급 회의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연구진들은 오늘 새벽의 실제 요격 상황을 바탕으로 LAMD 시스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더욱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존 KAMD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오늘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도 다연장 로켓,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적어도 위협들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LAMD는 바로 이런 현실적 한계와 미래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혁신적인 차세대 통합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십 발의 다양한 목표물을 구분하고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어요. 연구팀장은 더욱 자신의 찬 목소리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28년 LAMD가 완전히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에서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절대적 방어막을 갖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은 한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의 놀라운 경험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정말 깊은 감명과 확신을 느꼈어요. 한국은 진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론이나 계획이 아닌 실제 행동과 성과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LAMD 시스템의 최신 시제품, 실증 테스트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극히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차세대 기술이었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핵심 기능들만으로도 충분히 기존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된 이 최고 기밀 테스트는 정말 극비 중의 극비였어요. 저와 같은 해외 군사 전문가에게 공개되는 것은 한국 방어 기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어요. 테스트 시나리오는 북한의 대규모 다연장 로켓 집중 공격을 가정한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16발의 다양한 모의 로켓이 서로 다른 각도, 속도, 고도로 연속 발사되어 LAMD 시스템의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실제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최첨단 관제실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LAMD의 초정밀 다기능 탐지 레이더는 기존 어떤 시스템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목표물들을 동시에 포착했어요. 16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이 거의 동시에 탐지되었고 시스템은 즉시 각각의 위협도, 예상 궤도, 요격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요격 미사일 발사 과정이었어요. 기존의 모든 시스템들은 보통 하나의 목표물에 하나의 요격, 미사일을 배정하는 전통적인 1대1 대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LAMD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했어요. 하나의 모함 요격 미사일이 공중에서 여러 개의 정밀 유도 소형 탄두로 분리되어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기존에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한 획기적인 솔루션이었어요. 첫 번째 모함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지 12초 후 공중에서 마치 불꽃놀이처럼 아름답게 분리되면서 8개의 독립적인 소형 탄두가 각각 서로 다른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8번의 완벽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8발의 모의 로켓이 모두 한 번에 완벽하게 요격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함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8개 목표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정확히 격추했어요. 최종 결과는 16발 중 16발 모두 성공이라는 완벽한 100% 요격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5초 만에 완료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라면 최소 3분에서 5분은 걸렸을 복잡한 상황을 35초 만에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본 미국 록히드 마틴 소속 기술자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혁신적인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실제 구현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미사일 방어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연구팀장인 박 박사는 무한한 자부심과 확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LAMD 시스템의 핵심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 기술, 정밀 제조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해서 개발한 초정밀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하나의 요격 미사일로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스템 제조 비용도 기존 시스템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국제적 반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한국의 KAMD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관심과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 국가들도 이란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혁신적인 방어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방어 기술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역사적 변화였어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평화와 안전까지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기술력과 도덕적 의지를 갖추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성취가 한국 고유의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이뤄낸 순수한 자체 개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과 의심, 그리고 과소평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 혁신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나 기술 이전 없이 순수한 한국의 창의력과 기술력만으로 말이죠. 한국 방문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한 자주국방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도덕적 책임감을 갖춘 진정한 선진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귀국길 비행기에서 저는 나토에 제출할 역사적인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이미 마음속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 방어기술 혁신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전환점적인 순간이었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KAMD와 LAMD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무기 시스템을 넘어서 전 세계 안보 패러다임과 국제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급격한 판도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나토에 제출한 상세 보고서가 공개된 후 유럽 주요국들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와 도입 요청이 연일 쇄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다층 방어 시스템을 자국 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에서 미사일과 드론, 위협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이들에게 한국 기술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손길과 같았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KAMD 시스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기술 협상에 들어갔고,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도 적극적으로 뒤를 따르고 있어요.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방어 기술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란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기술을 자국 방어의 절대적 핵심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포괄적인 기술 전수 및 현지 생산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내에서 LAMD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고 운용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서 방어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기술 선도 국가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역사적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조차 자국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LAMD 기술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대만은 생존을 위해 한국의 기술 지원을 절실히 요청했고, 일본도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심지어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도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혁신적인 방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한 것이에요. 과거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앞에서 항상 불안해하고 미군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무력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한국의 주요 대학들에서는 미사일 방어 기술, 항공우주공학, 국방 시스템 관련 학과의 지원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업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는 든든한 인적 기반이 되고 있어요. 한국 주요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과 투자 의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삼성, LG, 현대중공업, SK 같은 대기업들이 방어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정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방어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며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적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명실상부한 중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나토에서도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보고 있고 다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기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어 기술이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술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이 개발한 모든 기술들은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도덕적 지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경제적 효과도 정말 엄청납니다. 한국의 방어 기술 수출은 향후 10년간 최소 8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방어 기술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민간 산업 분야로도 확산되어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당당하게 자국의 기술력과 안보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 KPOP 같은 문화 콘텐츠로 유명했다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기술을 보유한 안보 강국으로도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자존감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높이는 정신적 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KAMD와 LAMD 기술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상징이자 증거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완전히 완성되는 2028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책임감 있는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블레이크 전문가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증언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과 발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 명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서구 군사 전문가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한국의 현실은 정말 가슴 뜨겁고 자랑스럽지 않았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무기를 사와야 했던 나라, 다른 나라의 보호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술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KAMD는 이미 우리의 푸른 하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2028년 완성될 LAMD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무결한 방어막을 갖춘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1만 3천 문 장사정포도 각종 탄도미사일도 다연장 로켓도 순항미사일도 무인기 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절대적 방어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뛰어난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자주적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더 이상 외국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국민이 가슴 깊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적 성취이자 감격스러운 변화입니다. 특히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어서 외침을 막아내지 못했던 아픈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침입과 위협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성과가 한국 고유의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이뤄낸 순수한 자체 개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국방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적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방어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한국이 개발한 혁신적인 방어 시스템이 지구촌 곳곳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 발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LAMD가 완성되는 2028년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방어 기술의 세계 최고 선도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전쟁의 위협이나 외침의 두려움 없이 오직 꿈과 희망만을 품고 자랄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이런 소중하고 감동적이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럽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현실과 밝은 미래를 함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인지 알려주시고 어르신들께는 이제 정말 안심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랍고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뵐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성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